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진백 기획관 등 이 MB 정부 인사들의 구속영장 발부에 직접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성명서에는 다스와 특활비 등 법적 의혹에 대한 해명은 빠져 있었습니다. 조광한 군장대 석좌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대담을 진행하기 앞서서 이 10시 40분에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저희가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청와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 교수님 일단 네. 얼핏 들어도 상당히 발언 수위가 높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강도 높은 그 반응이었죠. 예.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국가의 근본을 흔든다고 이 표현을 한 건데 예.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중에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것은 있는 것 같지만 예. 지금 현 정부가 국가의 근본을 흔든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가장 소상히 알고 있는 분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세요. 예. 그게 공식적으로 흘러나온 얘기와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온 얘기들을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그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떻게 됐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자기를 갖다 부정하고 너무나 몰염치한 예. 성명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청와대의 적절한 그 반응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 교수님 생각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런 모습이 우리 헌정사의 비극을 우리가 또다시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예. 모습인데 어쨌건 잘못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것은 예. 자신한테 다가오는 검찰의 다각적인 지금 네 가지 아닙니까? 국정원 특활비 수수, 예. 또 다스비 자금 조성 의혹, 또 군사이버 사령부 정치 개입, 예. 또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이 네 가지를 두고 전방위로 다가오는데 기존의 세 가지는 그래도 지금까지 밑에 국정원장 구속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갈 것 같았는데 예. 마지막 이 특활비 문제는 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실 이것을 대응하기는 상당히 벅차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정치 보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수괴멸 이런 말을 강한 자극적인 말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영 게임으로 유도를 하는 정치적인 어떤 수단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청와대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치 검도를 벗어나고 그리고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또 정부에 대한 모욕, 예. 사법 질서 부정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상당히 빠른 저는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리고 흐름을 타면서 본인이 직접 하기보다도 사법당국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금 마음이 상당히 지금 객관돼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치적 해결이 없다. 예.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검찰이 기소를 할 것이고 그리고 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유무죄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형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이 후보 때 대선 토론할 때도 당시 홍준표 후보가 그 640만 달러 이야기를 거론을 할 때 조금은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표현보다는 그렇게 발언 수위가 높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분노, 모욕 이런 표현까지 썼다는 건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 모여가지고 침통한 표정으로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측근들 2명의 구속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당신이 이 모셨던 예. 전직 대통령이 어쨌든 죽음까지 갔던 상황이잖아요. 예. 그 죽음은 다 가슴 아프잖아요. 모든 분들한테. 그 여부야 뭐 나중에 여러 가지 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 하나 자체만 가지고는 많은 분들한테 충격과 상처를 줬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자신 스스로도 그때 엄청난 충격과 그 이 마음의 상처를 갖다 입었던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이 이 국기문란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인용을 하면서 정치 보복이라고 한 표현에 대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예. 이거라고 봐야 됩니다. 2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정보원의 특활비가 그 총리실에 민간인 사찰에 대한 의혹을 갖다 입막하는 데 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국기문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국가정보원장의 시설은 국가보안시설입니다. 예. 그것이 굉장히 사적 용도와 사적 유용으로 쓰여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국기문란이고 그 국기문란의 그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정치 보복과 전직 대통령의 죽음으로 이렇게 그 이 대칭해서 몰아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아주 치졸한 작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입장 발표에서 뭐 노무현, 죽음 이런 단어들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선택했다 이렇게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좀 적절했다고 교수님은 보십니까? 교수님 생각이 좀 예.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 입장을 얘기하면 예. 부적절합니다. 저는 예. 뭐 정치 권력의 중심에 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방관자 입장에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를 방어해야 될 논리를 지금 만들어야 될 것이고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정치적인 논리로 이것을 지금 타개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현 정권도 마찬가지로 정치를 하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대강으로 붙을 수밖에 없다. 예. 그러나 다만 이런 어떤 근본적인 그 베이스를 밑에를 좀 들여다보면 우리 헌법의 문제가 사실은 있다고 봅니다. 왕정국가의 전통에서 권위주의 정치 문화가 쭉 이어왔는데 이것이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면서 우리가 왕정과 가장 가까운 통치 체제가 대통령제고 여기에다가 미국식 순수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네. 헌법적 구조가 있다는 것은 대통령의 힘이 상당히 막강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권력에서 밀려나면 끝나고 나오면 그 책임 또한 모든 것이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가 다 불행해졌다고 저는 봅니다. 본인이 부정을 저질렀거나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네. 모든 책임은 대통령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측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이것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진영 게임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보호 본능이 발동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 그리고 청와대의 이 격앙된 반응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이야기 중에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게 김희중 전 네. 부속실장 이야기가 네. 오늘 보니까 포털에서 검색어 1위에 실검 1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인지 좀 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희중 부속실장이 재직 중에 예.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예. 수사를 받아서 그 이제 실형을 살고 나왔죠. 수사를, 예. 그리고 실형을 살고 임기 만료 출소 한 달 전인가 부인이 생활고를 못 이겨서 자살을 했죠. 예. 아마 그 본인의 독직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까지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부인이 사망하고 난 후에 그 빈소 그리고 그 후에 본인이 모셨던 이명박 대통령과 그 주변 분들이 본인에 대해서 그 보여줬던 그런 태도가 예. 엄청난 상처를 갖다가 나몰라라 했던 거군요. 그렇죠. 예. 안겨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제 의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충성이나 의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큰 잘못을 공직자로서 큰 잘못을 그 덮어두고 간다는 것은 예.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그러나 공직자라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보호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예. 의리를 지키고 싶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런저런 인간적 배신과 상처가
너무나 커져 버리면은 그 사소한 잘못, 사소한 실수조차도 감싸기는 본인이 내가 왜 이래야 되느냐 하는 그런 그 뭐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그런 생각까지 미쳤다면은 본인이 재직 중에 다 압니다. 사람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은 좀 부끄러운 일이구나,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일이구나, 이런 부분은 좀 법 질서를 어긋나는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아는데 본인이 그것까지 다 감싸 안아야 될 예. 필요성은 없겠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측근이 자세한 내용을 소상하게 그 원인과 결과, 과정 이런 것들을 밝힌다면 거기에서 오는 그 후폭풍 그리고 감당해야 될 부분은 엄청나게 크다고 봐야 되겠죠. 어느 게 개인적 측면에서 본다면 저 사람 배신했어 이럴 수 있겠지만은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시는 헌정사에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김희중 전 실장의 뭔가 의미 있는 진술들이 나왔고 또 측근들이 이렇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다고 저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뭔가 입장 발표까지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예, 김희중 비서관의 검찰 진술이 저는 결정적인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입장 발표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김희중 전 비서관의 진술과 그리고 지금 김준모 전 비서관 예. 어제 구속이 됐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사실은 했지만 받아보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다른 뒷받침되는 진술이 나온다면 대통령의 어떤 그 검찰에서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심적인 정황이 대통령 지시로서 검찰 입장에서는 확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다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발표가 나왔고 여기에서 이제 정치적인 전환을 정치적인 어떤 타결을 모색하기로 했는데 이미 이것은 정치적인 타결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멘트의 어떤 그런 뉘앙스의 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본인이 직감했다는 것은 현 정부로서도 적폐청산이 화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이 화두고 검찰이 지금 적폐청산의 일환으로서 특활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조사를 전직 대통령과 그리고 기타 지난 정권에 대해서 지금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저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멈출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포토라인을 세우고 그다음에 기소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다급했다. 그렇게 저는 뭐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화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광환 군장대 석좌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